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아 진짜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이 시청자분들을 요즘에 대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대변인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이거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해야죠. 음. 이거 진짜 근데 좀 엉망진창 아닙니까? 아니 시장이 좀 네. 우리만 좀 이게 국장 국장 본색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거든요. 국장 본색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핑계 삼아 갖고 뭔가 온갖 핑계를 다 댄 다음에 위에서 누르는 거죠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찬성을 그렇게 쉬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고민이 확 되는 네, 거죠.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원론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생각하는 원색적으로 이야기되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예,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욕을 하면 안 돼요. 네. 욕은 아니, 안 아니 아니, 그때 이후로 절대 안 합니다. 욕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작가님한테도 욕 먹었어요. 욕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그 비속어. 은어 정도긴 은어?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그렇죠. 우리 방송이 왜 그러냐고 막 그런. 이사님은 무슨 죄냐 지금 그러는데 네. 여기 지금 오늘 출연한 게 죄입니다. 예, 저도 지금 진행하고 네. 있는 게 죄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진짜로. 그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냐면 제가 2주 전에도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2021년도 1월달 흐름을 참고해서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반도체 부분하고 좀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하락한 거 맞췄다고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일단은 지금 뭐 기다려야 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중요한 건 하락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딱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2320포인트에서 멈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 지금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좀 9월달, 10월달 좀 너무 과도하게 그죠. 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반작용도 우리는 분명히 좀 생각을 했을 땐 부분들이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그 이전에 삼성전자 하이스 매수하셔가지고 좀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덜한데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 지난 10월달 이제 후반 넘어갈 때부터 주변에서 이제 삼성전자 살까요? 하이스 살까요? 계속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못 샀으면 이게 내 거 아니야 생각하고 사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10월달 들어와가지고 다 보니까 샀더라고요. 그쵸. 58만 원 SK 하이닉스 뭐 네. 이럴 때 사시거나 삼성전자도 10만 6천 원 뭐 이렇게 샀더라고요. 제 주변도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지나간 거는. 뭐 지나가고 얘기해서 뭐예요, 솔직히 네. 말해갖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텔레그램 그 짤도 돌더라고요. SKX 5억자, 알테오젠 5억자. 아, 그 신용 써가지고요. 네. 아, 그거 보고 정말 주식을 저렇게 하면 안 근데 되는데. 그런 게 돌 때가 뭐 이게 완전 꼭지인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진짜 피크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네. 희한하게 돌긴 돌아요. 이상하게 꼭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떠돌더라고요. 음. 우리 그때 그 얘기 됐었잖아요. 객장에 스님 온 거. 아 그거 저는 그 전에 들었었거든요. 진짜로 오셨다고. 네. 그때 텔레그램 다 돌았어요. 아 그게 돌았어요? 네. 싹 다 돌아가지고 아, 이제 꼭지인가? 그러니까 저 살짝 돌았었는데 그러니까 참 교묘하게 참 시장 꺾일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참 신기하다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건지 네. 뭔지는 되게 모르겠지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가능하다면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힘들다라면은 일정 부분 그래도 조금 이제 손실 보고 현금 확보해 놓는 게 낫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차라리 네. 기회를 또 노리는 그쵸. 게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 하락이 끝이 날지 아니면 더 길어지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계속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게 계속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돌아설 때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져요. 아, 그런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일부 그죠. 해야죠. 현금 흐름이 좀 네네.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즘 원화채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화채굴이라고 들어봤어요? 원하지 못해 뭐예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끼리 네. 커뮤니티 보니까 아 오늘도 물린 돈을 복구하기 네. 위해서 현생에서 원화채굴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예. 아, 노동수익. 노동 수익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좀 크면은 원화채굴을 하는데 뭐 달에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어. 큰 돈이잖아요. 그쵸. 물린 게 3천만 원이면 200만 원 넣어도 이제 크게 네, 기별이 네, 안 가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손절이 쉽지 않아요. 저도 알거든요. 아는데 이게 참 웃긴 게 한 번이 어려서 그런지 하면은 그 다음엔 가능해요. 가능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트에 지금 85%가 현금이거든요. 오. 네. 근데 이 85% 현금 만들 때 있잖아요. 이게 손절도 있어요. 수익도 있지만 손절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익과 손절 이렇게
또 이렇게 시야가 되면은 수익이 좀 깎아 먹잖아요. 이게 주식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딱 두 가지 순간이 있는데 한 가지가 먹은 거 뱉을 때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극복해야 돼요. 나중에 또 시장이 좋아질 때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거 쉽지 않은데 못하는데 얘기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나중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때도 뭐 소외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소외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게 근데 시장 하락하는 건 맞춰도 기분이 나쁜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3주 전부터 2021년도 얘기하면서 시장 조심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어쨌든 맞춘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설 때도 일단은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얼추 언제인 것 같아요? 얼추요? 예. 몰라요, 그거. 아직은? 예. 어. 기다려 봐야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는 지금 11월 달에 정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제까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2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요게 멈춰야 되고요. 음. 그 두 번째는 그 저는 시장에서 종목을 사고 파고 매매를 할 때 뭘 보냐면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꼭 보는 게 있는데 종목별 등락현황. 이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인데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매도 심리가 우위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얼추 코스닥 기준으로 상승 목수가 뭐 한 700종목, 하락 종목수가 한 800종목 이래 되면은 그래도 해볼 만해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지난주처럼 지난주 금요일처럼 하락 종목수가 1,400종목, 상승 목수가 200종목 이러면 저는 안 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상승 네네. 종목이 900개, 네. 하락이 1,600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럭저럭 네. 차라리. 왜냐하면 오늘 바이오 오늘 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상위 D&D 파마텍 이런 것도 올라갔거든요. 걔는 뭐 10몇 프로 가던데요 오늘? 그러니까요. 예. 가고 뭐 세크 같은 것들 뭐 큐리오시스, 고영, 뭐 IT캠 이런 것들 딱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예. 뭐 워닝 하이패스 4%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 이제 하락 종목사 좀 우위라고 하더라도 약간 상승 종목사 우위 쪽에 있으면 그래도 매수 심리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 매물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을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은 오늘 같은 현상이 지금 이제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항상 코스닥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 코스닥 기준 보기 오늘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하락 종목사 천 종목이 넘어갔는데 하락 종목수가 이제 오늘부터 지켜봐야 될 부분은 하락 종목사 천 종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되게 되면은 매도 심리가 좀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계속 오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좀 바닥 잡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분명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땐 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향 어디세요? 네? 고향. 부산이요. 아 그렇군. 네. 자 들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그럼 장 마감이 네. 지금 될 때가 됐어요. 예 거의 장 마감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뭐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네네. 하나씩 좀 오늘 준비된 거 질문을 해볼 텐데 뭐 엔비디아 이거 얘기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 하도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그냥 뭐 짧게 네. 볼게요. 이게 네네. 젠슨 왕이 그런 얘기했대요. 아니 잘 나오면 잘 나온다고 뭐라 그러고 네.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고 그 얘기를 했대요. 진짜 그 저기 콩쿨 끝나고 아, 그게 네. 돌았어요. 네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진짜 엔비디아는 그런 약간의 그 네.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해야 된다고.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실적 나오면서 이제 시장 올랐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방심한 거죠. 방심하게 됐는데 뭐 하나 요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엉뚱하게 또 이제 재고하고 매출 채권 여기서 또 발목이 좀 잡혔더라고요. 예, 예. 발목이 잡혔던데 이게 2023년도까지만 요거 말고요. 요거 다음인가? 그 그래프 있거든요. 그래프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요거 다음이네. 요거 다음이네요. 피디님. 화내지 말고. 아이씨가 요거, 이 요거. 사람아 지금 방송 중에 요거. 저 사람이 요건데 지금 요걸 보시면 뭐냐면은 파란색 선이 매출이고요. 예. 그리고 초록 선이 매출 채권, 그리고 주황색 선이 이제 재고 자산이거든요. 예. 2023년도를 보게 되면은 매출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렇죠. 월등하게 많은데 2024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예. 매출 대비. 그래가지고 이번 실적 발표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재고가 158% 증가했고 매출 채권이 89%, 매출이 60%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엔비디아는 좋게 나와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에 지금 압박감에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결국엔 저게 이제 발목을 좀 잡았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사실 이제 해석하기 또 나름이더라고요. 예. 일단은 저 재고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물량이 늘어나느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반대로 저거는 앞으로 물량이 출고가 될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요. 그래서 저 재고 같은 게도 좋게 해석하느냐 나쁘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저게 외상이잖아요. 외상인데 저것도 기간 안에 다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되는 부분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매출 채권 외상이 늘어나네? 지금 저 빅테크들도 회사채 발행하던데 그러면은 돈이 제대로 안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자보다 후자 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흔들린 건 사실이고 안 좋게 말씀하시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AI 버블론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예. 이거는 버블론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론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2022년 10월 달부터 엔비디아가 계속 달려왔었거든요. 달려왔었는데 요건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탑픽은 엔비디아, 아시아 쪽 탑픽 같은 경우는 TSMC하고 하이닉스를 픽을 했었어요. 예. 그게 요겁니다. 요게 뭐냐, 모건 스탠리가 2022년 그 정확하게 말하면 9월 달에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예.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를 이거를 이제 시장에 공개를 하게 되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전기전자 최선호주로 SK하이닉스, 대만 TSMC, 그리고 미국 쪽은 엔비디아를 픽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2022년도 10월 달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올랐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엔비디아 차트거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최저 $10 저기가 2022년 10월 달이에요. 10달러였다고요? 네. 액면 분할 전. 저것도 액면 분할 전이에요. 기분 10달러였다가 되게 나쁘네 또 오늘. 저 보자마자 진짜. 근로 의욕 사라지네 진짜. 근데 저게 지금 이제 최고가 $212잖아요. 액면 분할한 거 감안하면 $2120예요. 10달러가요? 10달러가 210이 된 거구나. 네, 212가 된 건데 액면 분할한 게 210이잖아요. 그럼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가게 되면 $2120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죠? 얘기하지 마요. 그런 거 어쨌든 간에 많이 올랐네.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어. 보시면 다음은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예. 하이닉스도 보시면 2023년 요때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화면 나오죠. 7만 원 2023년 1월 달 보면은 7만 원에서 지금 7만 원에서 차트를 다 못 였는데 최근에 52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게 배가 빨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2022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탑픽으로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를 제시했는데 지금 횟수로 2022년 말, 2023년, 2024년, 2025년 4년 동안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버블론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걱정론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부침이 나오게 되고 그럼 또 쓰나미가 되면서 또 앞으로 또 가게 될 거죠. 왜냐하면은 하이닉스 지금 예상된 실적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나온 실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다 뭐 펄을 제시하면 뭐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 논리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뭐 퍼가 보니까 뭐 9.6배? 지금. 그게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타순이 또 올 거란 말이죠. 야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타자가 1회 나왔다 해서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빠르면 3회, 늦어서 4회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급격하게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네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매출 채권이든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의 시장의 노이즈가 네네. 숫자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출 채권이 진짜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 부채가 쌓이거나 네네. 돈 못 받거나 이게 그거잖아요. 외상으로 해줘. 음. 가지고 와. 물건 받았어. 음. 받았다고 적어갖고 우리 이만큼이 날 써. 사실 날 거야. 그거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이거 돈 어떻게 할 건데 가지고 와. 못 주겠는데? 이렇게 될 거가 그게 지금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걱정되는 거죠. 특히 오픈 AI하고 연결돼 있고 오라클 연결돼 네네네. 있는 애들이 다 그 논리인 거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 부도서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네네. 있는 게 부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죠. 거기다 오라클 같은 경우 회사채 또 발행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또 네. 발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 나오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시장이 참 이놈이 웃긴 게 지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장은 누구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 눈에 안 보이는 누군가 있는 거죠. 네, 진짜. 네. 예. 로스차일드 가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뭐 벤가드예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블랙록이야 또.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누군가는 있겠죠 뒤에 백그라운드에. 미치겠네 진짜. 예. 적어도 트럼프는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어쨌든 간에 음. 그러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좀 지금은 네, 유연하게 봐야 된다. 지금은 기다리세요. 예. 음. 긍정적으로 너무 무한 긍정론을 펼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내가 급한 거지 시장이 급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반도체 투톱이 있고 소부장이 있는데 네. 소부장이 못 따라가요. 계속 못 따라갔어. 음. 근데 어쨌든 간 한번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가 아니라 소부장이 먼저 올랐잖아요. 얘네 막 5배, 10배씩 오른 애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잖아요.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얘네가 조금 더 먼저 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소부장은? 얘네들은 결국 투톱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원희갈패스란지 유인테크란지 테스 같은 이런 소부장이 먼저 스타트를 끊고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재 쪽에 같이 이제 바탕 이어받아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장비 쪽 그러니까 소부장 쪽이 오르는 원인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원인이 삼성전자가 이종 회장이 이제 거의 이제 사브리스크 해소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하고 대량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테슬라 공장 건설이 재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클린룸 장비, 자동화 장비, 증착 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짜게 타고 갔어요. 예. 그럼 제가 이 말의 즉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소부장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다시 돌아서줘야 소부장도 이제 다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방송 가면 이제 그 진행자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이제 기판 쪽은 왜 가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통한다기보다는 엔비디아 쪽 다이렉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네들은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두산 같은 것들 그 최근에 뜨는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은 CCL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업종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다 하락은 아니고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로봇주가 오늘 좀 가는데 지난주부터 로봇주가 조금씩 맞아요. 움직이는데 네네.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삼성전자하고 음. 얘네들도 급등을 좀 한 다음에 한 달 반 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순환매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네네. 타점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로봇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개별적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부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액추에이터 기업들이에요. 그치. 지난주 예. SPG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SBB테크 오늘 하이젠 하이젠 아레 아레.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 기업들 공통점이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휴머노 로봇 관련돼서 뉴스가 따로 나온 건 없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제 휴머노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얘네들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한돼서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로봇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로봇 업종은 반도체랑 같이 봐야 돼요. 왜냐? 자 8월 마지막 주 후반에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뭐 어떻게 움직였느냐? 노란봉투법. 고액이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9월달 들어가가지고 주도 업종은 반도체, 주도 테마는 로봇 이렇게 해서 이 두 섹터가 9월달, 10월달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반도체가 11월달 돼서 꺾이면서 로봇도 같이 꺾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반도체가 가야 로봇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 거거든요. 예. 아니면은 주 4일째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반영이 되거나 요 두 가지가 아마 반영이 돼야 제가 볼 때는 로봇의 투자 심리는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좀 네. 재밌는 게 제가 한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봤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달에 로봇 10월 달에 갔잖아요. 네네. 10월 달에 로봇이 살짝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누가 올라왔냐면 2차 전지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월 말쯤에 누가 올라왔냐면은 바이오. 바이오가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가는지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하잖아요. 10월 참 달에 그래요. 이제 10월 달에 2차 네. 전지, 11월 달에 바이오 이렇게 오고 왔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일단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다시 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면서 수주가 계속 바뀌어요.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네,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방송 때 말씀드리는 게 8월달 조선에서 반도체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상반기 조방을해서 8월달 잠시 조선 갔다가 반도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11월 달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 끝이 나게 되면서 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는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때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건가?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 이제 백업이 될 만한 업종 섹터가 뭐가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동안 강했던 섹터들 다 이제 뭐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분위기 보게 되면 아씨 올해는 글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 제끼고 그러면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가 어쨌든 뭐 그렇게 놀라울 만큼의 턴어라운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역내긴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고 흑자 전환된 기가 있고 중국 쪽 바라보게 되면은 탄산리튬 가격이 최근 10만 원 이하까지 접근했다가 지금 9만 원까지 내려오고 지난주 한가 있지만 맞았어요. 예, 금요일 날 오늘 예, 다시 올라가죠 오늘. 그 한가 맞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리튬염 어. LIPF 이후에 다시 가격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간판 리튬 돼 가지고 투자를 또 하향 조정했거든요. 하향 조정했지만 그 영향으로 만약에 이제 리튬 가격이 뭐 급락을 해버렸다. 그다음에 이게 틀리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9만 위안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만 좀 부각이 되면 2차 전지도 소재 쪽은 매력이 저는 있다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도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후보군으로 이제 넣어놓고. 후보군으로. 네. 그리고 이제 후보군을 넣어놓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퍼스트 무버가 될 필요 없어요. 올려면 따라가라고. 네, 그죠. 패스트 팔로워가 돼가지고 10월달 2차 전지 거래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 달에 바이오 거래했던 것처럼 12월달에 가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온다. 그럼 그때 우리 따라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번 주 MSCI 리밸런싱 좀 있고, 네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음. 뭐 사실 그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런 바람일 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음. 2차 전지는 아까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이제 실적도 잘 나왔는데 참 진짜 안 간다. 근데 오늘은 좀 네. 유난히 음. 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네. 눌리는데 아마 이따가 8시 정도에 거래소 들어가서 공매도 자료 한번 볼 거거든요, 제가. 네. 많이 좀 오늘 나오지 않을까. 그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신택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신택 같은 경우는 11월 7일 날 전환증권권 행사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중요한 건 11월 4일부터 공매도가 늘어났어요. 그거는 진짜 공매도 때리려고 전환증권 때린 거, 전환증권 행사하면서 수익 내고 그러면서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 떨어뜨린 것밖에 떨어뜨리고, 안 예. 봐요. 그 저번에 네. LNF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BW 전환가액이 5만 원인데 네. 그 가격에서 때려가지고 BW 받을 네. 걸로 어차피 상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가격 낮춰갖고 공매도로 한 3만 원 벌고 주당 가격으로 그 다음에 네. BW로 받은 다음에 내버리면 그쵸. 되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개인 욕심 투자자 많아요. 욕심 많아. 양쪽으로 다 먹으려고 양방으로 그래요. 다 먹으려고 네. 그러고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만 진짜 힘들어지고 특히나 요즘에 신용 쓴 분들이 네. 많아갖고 그러니까요. 이거 다시 오늘 보니까 수급 보니까 지금 다 신용 물량 터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죠. 지금 그냥 대놓고 에코프로만 봐도 음. 개인이 팔는 걸로 나와요. 5% 급락인데 그 신용 털린 거예요. 그쵸. 예. 지금 그 뉴스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신용 얘기가. 그 플레버리지 쓴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시고 계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뭐 쓰는 것까지 저희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차피 쓰실 건 알고 있는데 조금 현금 남겨놓고 쓰시거나 감당이 될 정도 감당될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1,000만 원 있는데 한 5배 쓰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방송 어. 초반에도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알테즘 5억자 그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진짜 나중에 주가 회복 안 되면은 그거 싹 다 빚이잖아요. 이제 아니라 그 반대면 맞지 않아요? 여기서 좀만 맞을 맞으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금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하락 나오면은 맞을 수밖에 3, 없어요. 4일만 나오면 반대매매 바로 전화 올 거예요. 증권사에서 응. 저희 돈 넣으시라고. 증거금 더 넣으라고 네. 계속 압박 나올 거거든요. 한두 번은 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다 버틸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 레버리지도 활용을 잘 해야지만 이게 활용을 잘 해야지만 또 중요한 건 끊을 때 또 끊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2차 전지 얘기했고 그러면은 요즘에 조금 올라가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안 가던 애들이 가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안 가던 애들이 시장이 네네. 하락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숏배팅 했던 애들이 롱배팅 청산하면서 사야 된다면서요, 그게 일부를.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안 좋게 되면은 또 예. 대안을 찾아서 걔네들이 또 나서요. 그쵸. 그게 이번에 중국 소비지 이런 것들인 거죠.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 주초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국 예. 소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호텔 가다가 화장품 가다가 카지노 중 가다가 후반 쪽 가덕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지 나오니까 재건주 갔다가 오늘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론 뉴스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뉴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장이 어떤 주도주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일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안을 찾는 거죠. 그리고 예.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들이 또 흐름이 괜찮은 것들이 또 그런 연유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 싶은 부분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약간 흔들린다 싶고 내 종목이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싶으면은 그때는 좀 이제 뭐 수익이 난 종목이다 라면 일정 부분 덜어내는 게 맞는 거고 많이 들어갔는데 좀 마이너스 잡힌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자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요거 명심하시고 항상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계속 좋게 봐도 되겠지만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 음.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 어떤 네. 고민이냐면은 하반기에 어차피 뭐 배당주나 좀 네네. 경기방어주나 아니면은 소비주들이 좋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도 문제야. 이거 10월 달에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11월에 12월에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 강의 같은 거 할 때 수강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신물 제가 가져가요. 뭐 환경이 됐든 머니투데이 됐든 갖고 가는데 뭐라 가서 비싸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예, 지금.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증권은 보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 앞으로 음.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거는 그냥 빼버리고 그 앞에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뉴스가 간간히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체크해서 그거만 보라고 말씀드려요. 수급 분석 기사 이런 예,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스킵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저희는 그걸로 음. 밥 빌어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께서 진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현상을 씁니다.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지금 오늘 나온 얘기를 쓰니까 이미 장이 끝난 다음에 그쵸. 오늘 거를 정리해서 쓰는 거지. 기자들이 그럼 너희는 왜 예측을 저희는 예측을 하는 직업은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권 기사를 음.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현상 음. 기사에선 볼 만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좀 잘 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여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또 앵커님 이제 제가 또 이제 변호를 해주면은 기자는 사실 아, 쓰고 기자 변호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사실 쓰고 팩트를 쓰는 네. 거지. 이분들은 예측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널과 기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애널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딱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의견을 붙이면은 이게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증권사는 이제 저희한테 얘기하셔야지 기자분한테 거기까지 바라시면 안 아니 됩니다. 팩트도 못 쓰는 애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저희도 같은 거지만 좀, 네. 좀 그런 경우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저희는 그래갖고 최소한 야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네.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저희도 그렇게 보인다면 항상 열심히 하면서 매일신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그리고 최선의 자세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후배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갑자기 반성의 시간 되네. 예, 아니,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은 가끔 그 기사에 네. 악플이 달리는데 악플이 저희가 막 피하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오해 빌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잘못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도 혹은 이게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네네네. 네.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 선행매매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 번 떨어진 신뢰를 높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방송도 그렇고 또 기사도 그렇고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죠? 갑자기 반성의 시간 됐잖아요. 괜찮아요. 반성할 때는 해야죠. 또 시원하게 해야죠. 반성할 때는. 예, 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라도 불안해요. 그렇죠? 내리면 짜증나고 올라도 불안한 음. 국내 증시인데 지금 이 시장에는 딱 이렇게 하셔라라는 방법론적인 거 좀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어찌 보면 원론적 얘기인데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아요. 일단 예. 왜 그러냐면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지난주부터 이제 홀짝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면서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홀짝 게임이 끝나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이 홀짝 게임이 끝난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하락이 끝이 났다는 걸 볼 수 있는. 물론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런 현상이 먼저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방송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찾아야 그때 좀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지. 지금은 일단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2022년부터 지금 나스닥과 S&P가 쭉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상승 나왔는데 중간에 조정이 그러니까 지난 4월 달 같은 하락이 아닌 중간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200일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5일선, 21선, 60선 차례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냥 일단 그냥 깔끔하게 그냥 200일선까지 열어놓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지난주 22,270포인트 그 부분에서 끝이 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00일선이 한 2,200포인트가 돼요. 예. 그러면 2,000포인트가 더 깬다는 얘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10월 달 일부터 쭉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났을 때 거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열어두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고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왜 폭을 넓게 열어놓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 저가 매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하고 빠지면 이게 좀 이것도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5% 10%덜 먹더라도 돌아서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지금은 느긋하게 이제 추가락 열어놓고 관망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이 돌아설 때는 당연하지만 지금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게 누가 보다도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기술 반등으로 따라잡는 거죠. 따라잡고 이후에 얘가 주도주가 계속 갈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방송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도가 바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또 전략을 또 새롭게 세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나스닥 S&P 지수 201선까지 일단 열어놓고 일단은 기다려 보자고요. 보고 그리고 저도 여건이 된다라면은 일단 뭐 제가 또 맞출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는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